네, 품질 경영론, 품질 비용, 개념 및 분류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뭐 품질 비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늘 짧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건 잘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앞에 동영상 보시면 제가 차를 이렇게 따랐는데 이게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따라 놓고 마시거든요. 이게 식으면 목 보호하려고 마시는 건데 이제 식어버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이게 단점이 너무 뜨거울 때 담아 놓으니까 잘 안 식어서 계속 뜨거워요. 그냥 이미 혀를 좀 댔는데 혀가 데인 상태에서 계속 마시려니까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뭐 분량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따로 오프닝을 해야 될까 싶긴 한데 뭐 그래도 이왕이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의미로 이렇게 잘라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통으로 하는 게 좋을지 뭐가 좋을지 모릅니다. 그냥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 모금 마시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 비용의 산출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품질 비용의 산출의 절차가 있는데요. 뭐 일반적인 어떤 회사 업무의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고요. 이 내용은 뭐 경영진의 결정을 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팀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범 대상을 우선 선정을 해야 돼요. 모든 항목, 모든 품목, 모든 활동에 대해서 다 비용을 산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표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계속 시행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한 분야에 우선 시범 대상을 선정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재무적 비용 중심으로 우선 한 다음에 나머지 뭐 추정치도 좀 넣고 해서 그 비용을 어떤 항목 어떤 활동에 대해서 산정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활용 단계에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품의 개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실제 생산 공정이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꼭 화살표 흐름으로 표현 안 되고 뭐 이렇게 회사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걸 다 하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 요 파트만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요런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거나 주로 이제 가로로 많이 하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하나를 해보고 이제 요런 기준으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표준까지 다 만들고 나면은 다른 데에다가도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절차라서 전혀 새로울 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뭐 그럴 수 있을 법한 거예요. 뭐 다만 뭐 시범 대상이 있고 나중에 이제 확대를 한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재무적 비용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비용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품질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교육을 듣고 와야 되는 교육 비용 자체는 따로 들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효율이 낮아진다거나 뭐 그 품질 때문에 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반 어떤 비효율 이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이 요 파트에서 여러분들을 그 공부할 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요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많이 나와요. 품질 비용의 산출에 있어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뭐 전담 팀이 뭐 역할을 하고 뭐 품질 관리 담당자 뭐 아니면 모든 근로자 뭐 재무 담당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사적으로 활용한다 뭐 다 맞는데 여러분들이 경영진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품질 비용을 산출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특히나 제조업에서 이걸 좀 직접적인 비용으로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해내려면은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이 일을 팀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결정과 지지, 후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랑 관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경영진의 결정을 기반으로 해야지 라는 얘기를 꼭 답으로 골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질 비용을 이렇게 산출하는 게 방금도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장애들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 실제 물건이 있는 제품이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게 뭐 보온병인데 보온이 안 된다던가 뭐 병인데 물이 샌다던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품질을 정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나 뭐 솔루션 뭐 이런 것 파는 곳에서는 이게 품질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정의하기 힘드니까 어떤 것들이 품질에 관련된 비용인지 산정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 자료에 관련된 건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정치 등을 이용해서 여기 재무적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하면 좋은데 1차적으로는 다 재무적 비용만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텐데 요 잠재 비용, 회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재무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은 이걸 포함시키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키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볼 걸 두 번 보고 막 이러면서 이 속도가 느려지고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뭐 또 뭐 보고서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면서 업무 효율이 나빠지고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이게 품질이 좋아져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도 또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게 전략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이 미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항목들이 실제로 꼭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구성 요소 그것들이 뭐 명확한 경우에도 이걸 넣는 게 좋겠습니까? 안 넣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한 단계를 쭉 하면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표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결정이 돼야지 나중에 확대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품마다 특성이 달라서 이쪽 제품 담당한 팀은 이건 비용이 꼭 넣어야지 근데 저쪽 담당한 팀은 이건 품질이랑 상관없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희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비용으로 산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이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위험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텀블러를 뭐 이렇게 선반 위에 놔뒀는데 떨어져서 이 텀블러가 여기가 곡선으로 안 돼 있고 너무 뾰족해서 머리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이게 과연 PL, Product Liability, 제품 책임에 해당할 것이냐, 해당하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거냐. 그럼 확률은 아주 낮고 비용은 아주 큰 이런 희소 사건, 희소 고비용 사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함을 시킬 거냐. 그냥 단순 평균값으로 때렸더니 비용의 상당한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1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단종돼서 끝났어. 뭐지 이거? 비용 산정한 거랑 너무 다른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래서 안 넣었는데 발생을 했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했어. 뭐야? 또 품질 비용 산정한 거랑 너무 안 맞잖아. 이런 것도 참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질 비용을 실제로 우리가 산출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좀 달라져요. 대가들도. 그래서 주란이나 크로스비는 품질 비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뭘 하셨는지 보면은 주란, 크로스비 이분들이 품질 비용 특히 이제 실패 비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비용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쟤네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분들이 주장을 하면서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품질 경영의 전략을 세우는 어떤 기반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반 자료가 전략을 위한 기반 자료가 기초 자료가 된다. 뭘 알아야지 우리가 방향을 잡지. 도대체 얼마가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품질을 줄이자고 하면 그 혜택을 누가 이해하겠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밍은 그걸 뭘 봐. 그냥 불량률 자체를 지표로 삼아도 되는 거고 그거 계산하기 힘든데 그걸 언제 그거 하고 있어. 그냥 품질을 개선하는데 우선 목표를 둬. 이거 비용 없다고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설득이 안 돼? 그럼 그 회사는 이상한 거야. 이미 긁는 거지. 품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공동의 목표가 이미 다 받아들여졌다면 그냥 실제로 개선 활동을 해. 그게 나아. 약간 이제 병으로 따지면은 그거예요.
상세한 진단보다, 그러니까 검사, 진단 검사보다 치료가 빠르다. 네. 병이 A, B, C일지 그 중에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 뭐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병균이 들어왔는데 병균이 몇 마리인지 언제 세고 있냐는 거야. 병균을 치료하는 게 급한 거지. 병균을 빨리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병을 낫게 하자는 데는 너도 나도 목표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그 병균 세고 있지 말고 우선 약을 먹어서 병균을 없애. 근데 주란과 크로스비는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아야지 병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효과적인 걸 할 수 있지 않냐. 둘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 말이고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품질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란 크로스비 관점보다는 대민 관점에서 그냥 품질은 불량률 자체, 부적합률 자체로 그냥 따지고 비용으로 환산하는 게 어려우면 뭐 추정치만 만들고 있다던가 그렇게 하고 그냥 품질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춥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뭐 한꺼번에 보죠. 예. 그래서 품질 비용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를 함수로 좀 그려놨는데요. 네. 저를 또 좀 쫓아내죠. 네. 쫓아내고 보시면 위쪽이 여기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쪽이 이제 고전적인 관점이에요. 고전적인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이쪽이 이제 새로운 관점입니다. 뭐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뭐 무결점을 주장하는 쪽에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전적으로는 뭐 꼭 고전적이라고보다 사실은 지금도 이런 게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죠. 품질 수준을 높이면 가로축이 품질 수준인데 품질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쪽이 좋은 겁니다. 품질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개선을 시키고 싶으면 예방 및 평가 비용 PA가 있고 실패 비용이 있는데 품질이 높아진다는 건 분량이 안 나온다는 거니까 이 주황색인 실패 비용은 점점 낮아져요. 네, 실패를 점점 안 하겠죠. 네, 불량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비용이 아주 작아지는데 예방 및 평가 비용은 그러니까 더 높은 품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방 및 평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훨씬 많이 들어서 예방 평가 비용이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P와 A는 늘어나고 F는 줄어들고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로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총 비용의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지점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걸 우리가 적합한 품질 AQL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품질 한계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가 최적 품질이 아니겠느냐, 대략적인 최적 품질이 아니겠느냐. 물론 최적 품질과 사실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 한계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이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그 무결점 운동에서의 관점은 DIRTFT Do it right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하면 불량이 안 생기지 않냐 라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간소화, 표준화, 공용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원료관리 PA를 높이고 그 PA를 높여서 좀 정확히 설명을 드렸는데 PA를 높여서 불량률을 줄이려고 하면 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 F 실패 비용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전체 총 비용이 절대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총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 가면 플랫해진다. 왜? 실패 비용은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예방 및 평가 비용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늘어날 뿐이다. 품질을 아무리 더 고품질을 추구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비용은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이 된다. 따라서 품질 수준은 무한대 가장 좋은 품질 제로 불량
GD, 그러니까 제로 디펙트를 무결점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뭐가 맞는 말 같은 건 없죠, 사실. 뭐가 맞는 말 같은 건 없는 건데, 어,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아래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간소화, 표준화, 공용화를 하고 처음 만들 때부터 뭐 검사나 재작업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처음부터 설계랑 그 생산 관리 그리고 그 근로자 교육 같은 걸 잘 시켜서 처음부터 잘하게 만들면 DIR, TFT를 잘 하면 이게 우리 생각보다 분량을 줄이기 위한 사전 비용,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의 증가가 크지 않고 실패 비용의 감소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총 비용이 거의 안 늘어나거나 혹은 늘어나도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생각만큼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품질을 올리는 게 고비용 게임이 아니다.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포인트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거 뭐 그 얘긴데 I'm gonna study at 5, I'm gonna study at 6, I'm gonna study at 7, I'm gonna study at 8, I'm gonna study at 9. 이게 뭐예요? 아, 5시에 공부해야지, 6시에 공부해야지, 7시에 공부해야지, 8시에 공부해야지, 9시에 공부해야지.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미루는 거죠. 이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1시간 후에 공부해야지 뭐 이러는 것도 있고 또 딱 5시 정각에 딱 공부해야지 이렇게 정각이 되면 그래서 요쯤 넘어가면은 넘어갔네. 그래 그러면 딱 5시 반 되면 공부해야지. 또 넘어갔네. 그러면 6시 되면 공부해야지. 딱 뭐 정각충 뭐 이렇게 부르죠. 충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뭐 정각 집착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정각 메타, 30분 메타, 20분 메타 이게 왜 그렇게 뭐 아니면 1시간 후 이게 왜 그렇게 참 쉬운지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뭐 할 말이 없는데 여기 보면 거울에서 Why are you like this? 왜 그래 너? 이런 얘기죠. 너 왜 이러냐? 이런 뜻입니다. 예. Do like가 아니고 are you니까 뭐뭐 같다라는 뜻이죠. 너 왜 이러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놓은 말도 비슷합니다. Every minute is special, dude. 정각만 특별한 때가 아니고 모든 1분 1분은 모든 때는 모든 순간은 소중한 겁니다. 특별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동영상을 보세요. 지금 당장 동영상을 5분 보고 끄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5분 보고 강의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나중에 20분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강의 자료랑 이 동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특히나 뭐 이게 뭐 계산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공부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난 뭐 내키는 대로 지난주까지 못했다 그래 지금부터 하자 이렇게 해도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언제든 덤벼들어서 동영상을 보고 강의 자료를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늘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질문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혹시나 헷갈릴 때 혹시나 뭐가 연결이 잘 안 될 때 그냥 이렇게 드립다 외우는 것보다는 그럼 제가 저는 막 이런 식으로 꿰서 막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게 좀 편한 편인데 이게 맞나요?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질문이죠.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영상이 또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좀 동영상 좀 돌려보기로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학생 수만큼은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비영리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